자, 여기서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라는 게 뭘까요?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 자,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무한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라고 얘기하는 건, 등비는 언제 나왔죠? 등비수열. 즉, 등비급수라고 하는 것은, 등비급수라고 하는 것은 등비수열의 급수입니다.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수열 어떤 게 있습니까? 등비수열은 보통 A에는 A의 R의 n-1승 이렇게 표현하죠. 급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의 급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니까 되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하고 여기서 AR의 n-1번, n번째 n-1 나오고 무한히 더해지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등비급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등비급수에 대한 거, 이 등비급수는 첫째 항이 A이고 그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급수, 이걸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비급수에 있어서의 수렴과 발산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걸 등비급수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자, 등비급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등비급수 전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이렇게 나올 때는, 자, 이 녀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부분합을 써가지고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부분합으로 풀죠. 그죠? 어떻게 부분합을 쓰나요? k =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씁니다. 그죠? ak 이렇게 써요. 이거 a입니다. 부처럼 보이죠? a입니다. a.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n을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쓸 수 있죠. 어떻게 썼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 어떻게 썼냐 하면 ak 요 녀석을 딱 집어넣어서 이 등비수열의 부분합 n까지 합 sn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1-n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구했죠. 요 녀석이 뭡니까? 여기죠. 요 시그마죠. 즉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R이 1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R이 1 되면은 분모가 0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R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좀 따져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냅다 이것만 쓰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얘기하려고 하니까 부분합, SN, 부분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분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 첫 번째로 걸리는 게 1-R이라는 겁니다. R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럼 R이 1인 경우는 이 식으로 못 따져주겠네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 이제 급수에 대한 얘기하고 했을 때도, 이제 수열의 극한, 요거 얘기했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R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곱해지잖아요.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우리 등비수열의 그 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R이 계속 곱해지니까 뭡니까? R에 대해서 벌어지는 사항들이 있죠. R에 대해서 벌어지는 사항들이 전부, 그러니까 항들에서 R이 주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R 곱하기 R의 제곱, R의 n승이니까 R이 여러 번 곱해지기 때문에 R이 전체 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A는 일정한 영향만 주죠. 그런데 이 R의 영향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A가 0일 때. A가 0이 돼버리고 나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0 돼버리죠. 그죠? 이게 뭐 R이 1이 아닌 이상 이게 0 돼버리고 끝입니다. 그냥. 맞겠죠. 그죠? 그리고 A가 0이면은 이거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다 0입니다. 그냥. 그쵸? 그러니까 A가 0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맞겠죠? 그 다음에는 R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R이 1일 경우 아닐 경우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케이스로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A가 0이냐 인 겁니다.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N이 0이 돼요. AN이 0이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AN을 다 해봐야 이거 0 나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죠. 그러니까 A가 0이면 수렴입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가 0인 경우 아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수렴과 발산되는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가 0이 아니에요. 자, A가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닌 경우 생각을 해보면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R이 1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네요. 맞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R이 1인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R이 1이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 공식은 못 써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AN 저기 급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R이 1인 경우는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A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an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 곱하기 a가 되죠. 맞죠? n 곱하기 a가 되죠. a가 n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a가 양수이면 플러스 무한대로. 자, a가 양수이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a가 작은 값이지만 무한히 더하면 무한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발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또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R이 1보다 큰 경우 어떻게 될까요? R이 1보다 큰 경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 녀석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값 있죠? 요 녀석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맞겠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1RA 점 상수죠. 그러니까 1RA 점 상수예요. 1은 그냥 숫자고요. R과 A는 상수죠. 하나 정해지면 안 변합니다. 여기 1도 1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무한히 더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즉 급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R의 n승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어떻게 돼요? 이거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급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R의 A의 1-Rn승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요거 풀어보면 1-R분의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에 달렸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R의 n승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요 녀석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R분의 A의 1-R의 n승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은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거 풀어보면 1-R분의 A, 이거 별로 영향 없죠? 1-R분의 -A의 Rn승, 이게 영향을 주겠죠. 1-R분의 -A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발산을 하게 돼요. 되죠? 그죠? 그러면 R이 1인 경우, R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죠. 그때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R이 -1에서부터 1까지로 나눈 범위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따질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R의 n승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럼 R의 n승일 때의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때 범위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나눈 게 이렇게 나눴죠. R이 1일 때,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나눴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글씨가 조금 찌그러졌죠. 다시 해볼게요. 요렇게 썼습니다. R의 n승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0 나오죠. 그죠? R의 n승이 0이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승은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승입니다.
이 극한에서 R의 n승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1-R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수렴합니다. 그죠? 여기가 수렴하죠. 오케이. 수렴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괄적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하나 묶어 볼게요. 그러면 R이 1보다 큰 경우, R이 1인 경우,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 경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n승이라 그러면, 자, n이 1일 때 마이너스 2, n이 2일 때 4, n이 3일 때 마이너스 8. 어떻습니까?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는 왔다 갔다 하니까,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커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진동 발산입니다. 그죠? 진동이에요. 한마디로 이 녀석은. 얘가 진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녀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승인데요. 이 r의 n승이 진동을 해요. 이 녀석도 진동하는 거죠. 자, 진동은 뭡니까? 이거 발산이에요. 그죠? 진동 발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이걸 또 나눠 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 자, A가 0이면은 수렴합니다. 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발산, 진동 발산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좀 볼까요?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AN에 대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의 n승이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풀어 헤쳐보면, 풀어 헤친다라기보다는 첫항하고 공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이 형태 자체는 등비수열 형태잖아요. 일단 그거는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n-1승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첫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수렴해. 자, 수렴을 하는데 수렴하는 값이 얼마일까요?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는데, 자, 요 녀석의 값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걸 생각해 보면 되죠.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5일 때 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요게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값에 대 가지고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된 거 하고 요 앞에 기호 요거는 극한 구하는 거다. 요거는 급수를 구하는 거야. 이게 두 개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예, 요거를 착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얼마야? 이거 0이지? 이거 0인가? 0 아니다. 0 아니야. 여기 값이 얼마예요? R이 2분의 1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1 마이너스 공비.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 요거 어디로 가냐면 1 마이너스 공비에다가 그 다음에 첫항 2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A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1분의 2분의 1이지? 그럼 요거 1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1에 수렴한다고. 이게 수렴하는 거야. 요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수렴이야. 자,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은 이거야. 이건 0으로 가. 그치? 이건 0으로 가요.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또 얘기가 됩니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어떤 급수가 있어요. 어떤 수열의 급수가 있어. 수열의 급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수렴해.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고? 이 녀석의
극한이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고. 맞아요? 이거 수렴하죠? 0이 되죠? 근데 얘가 0이 된다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거는 모르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앞에 거랑 좀 엮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엮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3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3의 n승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갑니까? 3의 n-1승이니까 첫 항이 3인 거 이건 괜찮아요. 근데 공비가 얼마입니까?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1보다 크면은 발산한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 어떻게 돼? sn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3-1에 맞겠지? 첫 항이 3 맞지? 3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나 없나? 이게 쓸 수 있지?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거는 상수지.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 2분의 3은 상수니까 이 앞으로 빼줘도 돼. 그치? 그런데 3n승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3n승 마이너스 1은 n이 어떻게 가? n이 무한대로 가버리지. 3의 n승이니까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지. 맞아요? 그럼 이거 발산이다. 맞지? 근데 이거 해보기 전에도 뭐 하면 한다? 아, 이거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발산하겠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풀러봐도 금방 알 수 있지. 그치? 원래 공식이라는 게 그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좀 정의해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조건을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등비급수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n이 1에서부터, n이에요. 좀 뚜렷하게 씁시다.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r의 n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녀석의 수렴 조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의 수렴 조건 이렇게 되죠.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은 정리를 해보면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r의 n-1승이에요. 그럼 첫 항이 r이잖아요. 그럼 둘로 나뉘죠. r이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근데 이거 두 개는 r이 0인 건 이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교재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요. 그냥 요걸 통째로 그냥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첫 항이 다른 걸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요. a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녀석은 금방 이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되나요? a가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처럼 정리하면 a가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문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 어떤 게 있냐면 시그마 해놓고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x 플러스 1의 n승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녀석의 이 녀석이 수렴하는 실수 x의 범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보면 자 위에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전부 다 x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된다.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값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수렴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조금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번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x 플러스 1의
n승이 수렴하는 실수 x의 범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의 범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의 형태죠. 이 녀석의 형태가 첫 항이 x이고 공비가 x 플러스 1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형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에 n-1승 이렇게 되지. 요거를 n-1승으로 바꿔줘야 돼. 이만큼이 뭐야? 첫 항이야. 이게 첫 항, x가 첫 항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인 경우 맞죠? 이렇게 되면 x가 0이거나 또는 뭐야? x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이가 맞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이거 두 가지가 또는으로 연결되잖아. 그지? 그럼 합쳐야 돼.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들어가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0은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던 녀석인데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자, 요거 속으면 안 된다. 알겠지?